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을 마쳤다는 소식을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지도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알고 보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해안에 오늘의 윤석열이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브리핑의 첫 공판에서 무너진 조국과 청와대 타격 위한 정치적 기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마치고 왔죠. 네, 그 첫 재판에서 그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 심리가 됐는데, 이 내용은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영상도 수차례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고, 그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민정수석의 권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검찰이 유재수 감찰 관련해서 그 감찰의 개시와 계속 및 중단 여부, 감찰 후 조치가 감찰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이요. 근데 감찰반의 권한을 민정수석과 그러니까 조국, 백원우, 박형철이 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해서, 이게 조국 전 장관 측은 아니다, 이거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이걸로 이게 충돌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찰의 계속 및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이 재판의 핵심인데요. 누가 봐도 검찰의 주장이 뜬금없는 거라는 겁니다. 감찰반은 민정수석의 지휘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아니다, 이거는 그 감찰반한테 권한이 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근거가 검찰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쭉 이렇게 있는데, 밑줄 친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이게 감찰반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량은 감찰반에 있다는 검찰의 주장인 건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과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행위의 주체를 감찰반으로 본 건데, 그래서 검찰은 첫 공판의 증인으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검찰은 감찰이 중단된 배경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이인걸 전 반장도 정권 실세들의 개입에 의해 중단됐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감찰반원들이 매우 화가 났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찰의 막무가내식 아전인수와 경강부회의 결과입니다. 아전인수와 경강부회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논리에 억지로 이걸 끼워 맞췄다는 뜻인데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7호 2항의 그 항목들을 보면, 그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따지고 보면 감찰반의 권한을 규정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감찰반의 권한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사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감찰반이 더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거를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라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한 건데, 그 판단은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감찰반이 소속된 민정수석의 권한인 거죠. 한마디로 이건 애초에 민정수석의 그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건데, 검찰이 막무가내식으로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감찰반의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고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건 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지휘 범위 밖에 있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 감찰반의 권한을 제한한 건데, 오히려 검찰은 이 법조항을 일종의 말장난을 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반대로 해서 민정수석이 감찰반에 있는 권한을 침해해서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그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을 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더 놀란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직제 규정을 신설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취임하자마자 이 직제 규정을 신설했고, 감찰 대상에 대한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 감찰 업무만을 담당할 특별감찰반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입수된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계좌 추적,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어려운 만큼 수사 전 단계까지의 임의 조사로 한정화돼 필요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특별감찰반의 명칭이 감찰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 민정수석 당시에 만들어 놓은 이 규정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되도 않는 수사 기소를 하려다가 제대로 발목 잡히고 무릎을 꿇은 상황이 된 셈이죠. 전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디테일한 이런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배경들을 무시한 채 검찰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가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의해 무참하게 박살났습니다. 권리 유무 여부에 대해서 이인걸 전 반장도 순순하게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인정했고요.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변호인이 유죄수 사건 등 수사기관 이첩,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하는 거 맞죠? 하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에 재판장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특감반 업무가 이렇게 이뤄진 것 같아요. 관련 규정도 미비하고 하니까 검찰이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재판장도 하하 알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직제 규정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인과 이렇게 쭉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은 과거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던 청와대 감찰반의 권한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 행사까지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검찰의 주장을 180도로 뒤집은 그런 그 팩트인 거고요. 이렇게 청와대 직제 규정의 취지도 무시한 채 감행한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 첫 재판에서부터, 게다가 검찰 측이 가장 유력한 증인을 불렀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은 7월과 11월 사이에 윤석열이나 아니면 그 수사라인 검사로부터 연락이 받은 적 있냐? 라는 그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 말이 되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없다라고 해야죠. 결국에는 이 법리상 권리행사 방해와 아무 관계없는 정권 유력 인사들의 압력 여부에 대해 검찰과 이인걸 전 반장이 이렇게 장황한 문답을 들어놓은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청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규정을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정말 되먹지도 못하게 해석을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지금 이 첫 재판에서 바로 반박당하고 이렇게 뼈저리게 깨졌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선 어떠한 메시지도 내보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로 검찰이 그러면 그 미래통합당하고 형평성 얘기하면서 만약에 청와대가 이 어떤 메시지라도 냈다면 그들이 바로 물고 뜯었을 겁니다.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그렇게 됐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흘러갔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절대로 잊어선 안 되고 꾸준히 이 재판 과정을 앞으로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같은 적폐 카르텔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저는 꾸준히 목소리 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이런 소식들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